안녕하세요.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살고 있는 집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집이 무조건 경매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또는 반드시 팔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집을 반드시 팔아야 되는지, 또는 무조건 경매로 넘어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한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집을 반드시 팔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집도 하나의 자산일 뿐이기 때문에 이 집의 재산 가치만큼 청산 가치에 반영을 하기만 하면 개인회생을 하는 데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다만 이 집에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무조건 경매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담보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집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쪽 금융기관에서는 사실 원금을 손실 볼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융기관은 이자만 잘 받는다면 사실 손실이 없어요. 회생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경매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경매를 통해서 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경매를 신청하지는 않고요. 이자를 잘 지급하면 경매 없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그대로 그 집에 거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 집에 담보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금융기관의 전화를 통해서 담당자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물어봐서 경매를 진행하게 되는지 물어보면 알려주거든요. 경매를 진행하게 될지 진행하지 않게 될지는 미리 확인을 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경매가 진행이 된다, 이런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충분히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그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를 하면서 개인회생 절차를 무사히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는 했는데요. 현재로는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신용회복위원회하고 연계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주택담보대출 채권 연계형 개인회생 제도인데요. 이 제도의 단점이 있는데요. 집값에 제한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추후에는 전국 법원에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은 되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아쉽게도 서울을 제외한 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리 그 대출을 해준, 담보대출 해준 금융기관에 확인을 하는 방법 외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 금융기관에서 대출 이자만 잘 주시면 문제 없어요 라고 한다면 다행이겠지만, 저희는 무조건 경매 진행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한다면 배우자가 대출을 받아서 채무 명의를 변경을 하든지, 또는 경매에 앞서서 개인회생 진행 도중에 부동산을 매각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부동산을 정리를 하든 또는 채무 명의를 변경을 하든 그런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을 상담하면 법무사가 충분히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니까요. 내가 예상하지 못하게 경매 넘어가고 그런 일은 거의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신청,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